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서는 주택수 카운팅이 아주 중요한데요. 소유한 것으로 판정되는 주택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수가 많게 카운팅될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수 카운팅 기준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 관련 세금에서는 주택수를 카운팅하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다른데요. 주택수 카운팅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택 관련 각 세법별로 카운팅하는 기준과 차이점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동안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에서 주택수를 카운팅하는 기준을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를 카운팅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 판정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합산입니다. 같은 세대라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세대원 한 명 한 명별로 따로 카운팅한다는 겁니다. 세대 합산 방식이었던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다른 방식이고 부부 합산 방식이었던 주택임대소득세와도 또 다른 방법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각 개인별로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만 합산해서 카운팅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별 합산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세대 합산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종합부동산세 기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입니다. 이때는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모두 합산해서 주택수를 카운팅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전체 중에서 한 명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한 명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니까 두 명이 한 채의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주택만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서 기본공제 금액뿐 아니라 고령자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9억 원 적용되고 고령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6억 원 적용되고 고령자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관련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1세대 1주택 관련 부분인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정리해보면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한 명당 6억 원씩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니까요. 기본공제 금액만을 본다면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보다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1세대 1주택은 공제금액이 9억 원이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데 공동명의는 각자에게 6억 원씩 공제를 적용해 주니 12억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세금의 70-80%를 공제받게 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세율에 따라 계산된 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 세금 부담이 1세대 1주택에 비해서 몇 배로 배가 되게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기본공제 적용으로 공동명의인 경우가 유리했다면 12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제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가 더 유리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 많아진다면 1세대 1주택인 경우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시 주택수 카운팅 기준으로 넘어오면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본인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지만 해당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에서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공시가격에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주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본인 지분율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상속주택도 본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런 주택이 있다면 1세대 1주택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 명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고 아버지가 단독 명의로 임대 중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들이 별도 거주 중인 본인 명의인 주택이 있는 상태라면 이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볼 때 몇 주택을 보유한 걸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합산 기준이니까요. 주택수도 개인별로 카운팅 하는데요. 아버지는 거주 중인 주택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임대 중인 주택 한 채를 더 소유하고 있으니까 총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어머니는 거주 중인 주택 지분 50% 소유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자녀는 별도 거주 중인 본인 명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카운팅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 합산으로 확인하니까요. 사례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기본공제는 6억 원이 적용되고 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을 확인해 봤는데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주택수를 카운팅하고요. 기본공제 9억 원, 고령자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에만 세대합산 방식을 이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소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